독거 투자일지입니다. 여기는 아르헨티나고요. 벌써 아르헨티나에서 산 지가 5개월 됐네요. 와, 여기는 헤네랄 까레라 호수고요. 아마 한반도에 한 몇 배 될 정도예요. 바다 같죠? 진짜 칠레부터 아르헨티나까지 쭉 걸쳐 있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와, 지금 바람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나스닥 빠지는 게 저 파란 호수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여기 지금 마이크 수음 때문에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살짝 바람이 덜 부는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3% 넘게 빠졌잖아요. 와, 지금 거의 4%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딥시크 때문에 엄청나게 난리인데, 일단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튜브 통해서. 어차피 여러분들 주식은 유튜브 보면서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 좀 위주로 그리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토리들은 다 아실 테니까. 딥시크 이제 많이들 다운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다운 받아서 지금 한 4일째 쓰고 있는데, 일단은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사용 설명서 이런 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제 개인 정보들이라든가 검색 기록 이런 것들을 수집한다고 뜨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 거니까 좀 찝찝하잖아요. 전 틱톡도 안 하거든요. 찝찝해가지고. 그 중국 관련된 것들은 DJI사의 그런 뭐 드론이라든가 액션캠 관련된 거 이런 것들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좀 찝찝하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쓰려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빠른 시간 동안 빨리 한번 써보고 평가를 해보고 괜찮으면 써보고 아니면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이것저것 검색을 했어요. 주로 저는 이제 여행 관련된 것들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남쪽 끝에, 남미 끝에 땅끝 마을에서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한 3-4,000km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버스편이 어떻게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챗GPT 5 쓰고 있거든요. 유료 버전 29,000원짜리. 거기도 물어보고, 그리고 딥시크에도 물어보고, 그리고 제미나이에도 물어봤어요. 제미나이는 1.5에도 물어보고 2.0에도 물어봤는데, 일단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답이 안 나와요. 1.5, 2.0 다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와, 이거는 거의 쓸모가 없는 수준에 구글이 왜 이렇게 AI 못하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AI가 거의 처음 시장이 뭐 IBM도 있긴 하지만 구글이잖아요. 구글이 좀 잘할 줄 알았는데 계속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답변을 못 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것저것 다 물어봤는데, 사실 딥시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챗GPT의 5.1 버전, 그러니까 무료 버전, 이 무료 버전보다 더 낫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5.4, 그러니까 유료 버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유료 버전을 능가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챗GPT가 더 나아요. 5.4가 낫는데, 유료 버전이 낫는데, 일부 이런 기록들이 나온 거 보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을 시작한 지 석 달, 넉 달밖에 안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 말 다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GPU 같은 경우에도 뭐 5만 개 수준? 약간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수준의 GPU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말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걔는 몇십만 개씩 갖고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 갖고 있고, 또 얘네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 AI 부서, 딥시크 부서 자체가 메인 부서가 아니고, 원래 헤지펀드였잖아요. 헤지펀드 부서인데 메인 부서가 아닌 이 서브 부서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온 힘을 다해가지고 모든 파워를 다 가동해가지고 AI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오픈 AI라든가 뭐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볼 때는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낸 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미 게임이 뭐 끝났다기보다는 게임이 만만치 않은 다크호스가 나타났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어떻게 보면 베타 버전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챗GPT는 오픈 AI, 오픈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런칭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실제로는 오픈이 아니라 폐쇄형이거든요. 왜냐면 엄청난 돈을 이제 퍼부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개발비를 회수하려면은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해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픈 AI는 이제 폐쇄형, GPT는 폐쇄형인데, 얘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예요. 오픈된 거기 때문에 계속 사용자 경험이 늘어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딥시크 개발에 더 참여하면서 이게 그 성능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은 추가 비용을 덜 들어도 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챗GPT를 따라올 수 있다, 아니면 능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나온 지 며칠 안 됐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야, 이거 잘하면은 챗GPT 뛰어넘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유료 버전 제가 한 8개월째 정도 쓰고 있는데, 와, 이거 유료 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몇 달 안에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딥시크가 상당히 충격적인 거는 뭐 이미 시장에 지금 그 엔비디아가 16% 마이너스 16% 빠지는 걸 보면 이제 이미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AI 캐펙스에 대해서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엄청나게 빅테크들이 AI 투자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군비 경제 같은 거죠. 그 스푸트니크 시점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군비 경쟁처럼 막 그 위성 경쟁처럼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지금 시장 자체로는 첫 번째를 우려하는 것 같아요. 지금 AI 캐펙스 너무 많이 투자했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런 우려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제 안델공학도 그렇고 일부 그 AI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말씀드린 대로 스푸트니크 경쟁처럼 소련이 먼저 치고 나갔으니까 이제 미국도 그거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감행해가지고 결국에는 탑을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미 돈을 엄청나게 퍼부은 상황이 미국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엄청나게 돈을 퍼부어서 그렇게 나간다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죠. 돈 때문에 진 게 아니고 돈을 퍼부었는데도 지금 뭐랄까 거의 따라잡힐랑 말랑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 캐펙스 투자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지만 앞으로 규모 자체가 뭐랄까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도 사실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공장 세운다고 5조 10조 들이고 이런 거 거의 없거든요. 한국이라든가 뭐 대만이라든가 이런 쪽들이나 뭐 20조 30조 이렇게 퍼부으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투자가 통 큰 투자가 상당히 많은 거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 없어요. 사실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팸리스잖아요. 자기들은 공장도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는 머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하청 줘가지고 투자는 다 누가 하냐? TSMC라든가 저 아래에 있는 그 폭스콘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하죠. 거기서 1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도 일을 하고 이렇게 생태계가 돌아가거든요. 그런 마당에 뭐 그 이번에 메타도 100조 이상 투자한다. 뭐 대부분 50조에서 100조 이상 투자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캐펙스 투자가 무식하게 캐펙스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중국이 이렇게 올라온 거 봐라. 중국이 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미국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방향성을 좀 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푸트니크 상황처럼 미국이 엄청나게 퍼부어가지고 다시 미국이 탑을 먹을 것이다 이거보다는 미국이 계속 탑을 먹을 거야. 근데 투자의 방향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국이 치고 올라오잖아요. AI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미국 정치들이 가만 안 있겠죠. 또 엄청나게 또 중국에 대해서 제재하고 딥시크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하고 막고 딥시크 다운 못 받게 하고 지금 딥시크가 뭐 미국 다운로드 순위 1위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있잖아요. 궁금해서 한번 써보고 이게 만약 괜찮으면은 유로로 지금 쓰고 있는 챗GPT를 지울 생각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한번 써보는 거잖아요. 제미나이도 다들 한 번씩 다운 받았는데 안 되니까 그냥 지금 안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미국의 반도체 규제도 결국에는 잘 됐잖아요. 결국에는 실패한 거거든요. 이 AI 규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반도체 규제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거고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규제하기가 더 쉬운데 이 AI 규제 같은 경우에는 규제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뭐 VPN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아니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5억 명이 넘는데 미국 3억 3천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이 안 되면 막히면 다른 나라 72억 되는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AI 자체가 이렇게까지 중국이 발전하면은 중국 자체 내부에서도 수많은 하이테크 기업들 그리고 뭐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다른 AI 부분들 모든 부분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이 다 이제 이런 상당히 진보된 빠른 그리고 가성비 좋은 AI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거 정말 쉽지 않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결론적으로 보면은 1차 결론은 뭐냐면은 진짜 큰일 났구나.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뭐 급락했으니까 뭐 내일 되면은 반등은 좀 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딥시크가 얼마나 더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는지 그거에 이제 따라갈 것 같고 근데 일단 진짜 무분별하게 엔비디아의 칩을 사서 모아서 이게 칩 파워가 최고의 파워다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들은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AI의 기술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기술은 또 뭐 다른 경쟁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AGI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있던 딥러닝 같은 그런 패러다임을 뒤엎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당연히 다른 패러다임들이 또 챗GPT 같은 그런 오픈소스 이런 AI를 또 밟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정말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전 엔비디아 약세로자인데, 엔비디아 주가도 뭐 사실 반년 동안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130불에서 150불 아래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그거는 당연히 올해 2025년 봄쯤이면은 이 산업 사이클이 어느 정도 이제 피크를 찍게 될 것이다. 왜냐면 결국에는 서버를 증설하는 산업군인데, 이게 서버가 어느 정도 이제 증설이 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유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칩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초기에 이제 이 엄청난 AI 데이터 센터를 다 채울 때만 많이 필요하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지만, 교체 보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주가가 더 못 올라왔던 건데, 이런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제 AMD 같은 경우에도 다크호스로 여겨졌었는데, 결국에는 그 엔비디아보다는 못한 GPU 칩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별로 이렇게 좋진 않잖아요. 근데 AMD의 칩 가지고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이게 뭐 이렇게 구현이 되면은 AMD 쪽으로도 이제 쏠림이 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바람이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드웨어 싸움이라기보다는 알고리즘의 싸움이고요. 일단은 메타가 올해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가까운 돈을 퍼부어서 AI 센터를 증설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한 50조 정도 했었을 거예요. 그 투자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한번 연말 되면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이제는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의 시대가 조금 이제 저물어 가는 그런 분위기, 올해로서 이제 전환기가 되는 것 같고, 저물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추론의 영역, 알고리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AI 기업들은 정말 제3세계 세력이 돼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듭니다. 네, 오늘은 뭐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아르헨티나네요. 딱 아르헨티나 스타일의 캠핑카입니다.